평론가님, 지금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최근에 언론 보도가 아주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의 각종 비리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취재가 돼갖고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아니 선관위가 썩어도 이렇게까지 썩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채 근정입니다. 부정 채용, 세습 채용, 그다음에 근태 불량, 예. 그다음에 정치 커넥션. 정치인 유착. 예, 정치인 유착. 그러네요. 그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그 마디로 요약을 하는 그러네요. 사실은 지금 나온 거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위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1월 달에 전남 선관위 경력직 채용을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면접위원들한테 점수란을 비워두라고 합니다. 예.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본인이 소위 말하면 딸을 채용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돼서 나중에 합격이 되도록 점수를 기입을 합니다. 면접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뭐 또 김세환 강화군청 지금 뭐 세컨드폰으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또 아들이 이제 그 면접 지원을 인천하고 강화에 했거든요. 그런데 5년간 사실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원 면접 이런 이혼 전원한테 이제 그 5년간 채용이 되면은 이동 금지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채용도 문제였지만 결국 채용하고 1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이동을 시키는 이런 편법. 뭐 송범섭 전 사무차장, 이 충남 태안 출신인데 이분도 보면 그 발표에 의하면 충북 선관위 이 사실은 그 시청 근무하는 딸 청탁을 해가지고 1인만, 그러니까 전체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한 사람만 자기 딸만 갖다가 이렇게 선출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이런 모습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원 지적으로 나온 내용들인데 너무 많아서 시간 때문에 다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세습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네. 이렇게 공유할 정도로 부패 원팀을 이룬 거 아닙니까? 네네. 저 위에 있는 사무총장, 장관급 아닙니까? 실제로 뭐 선관위원장도 있고 거기 선관위원도 있습니다만은 비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관위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은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사무총장부터 저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까지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이런 부정 비리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무단 결근하고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받는다든가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또 로스쿨 다녀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딴다든가 뭐 이런 근태 이런 부분들도 엄청난 있을 수 없는 비리들이 저질러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선관위 차원에서도 뭐 자정 노력을 한다고 해갖고 그동안 한 두어 차례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뭐 내부에 감사위원회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차제에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아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관련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감사원법이라든가 이 부분을 해서 사실 특별감사관법도 만들자는 그렇죠. 거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만들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선관위가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나 이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의 어떤 감사 결과를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이게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국세, 소위 말하면 세금, 국민이 내는 혈세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전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부정 채용하고 근태 불량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현재에서는 또 독립기관으로서 이 감사원 감사가
사실은 이원적 요소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사실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네, 또 이 선고를 부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한통속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선관위를 누가 견제하고 감시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져서 특별히 이 독립기구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투명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그런 어떤 견제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서 국힘처럼 적극적인 법안을 설립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 헌재도 지금 8명 중에 6명이 지방에 뭐 지법원장이라든가 네. 있을 때 선관위원장을 했어요. 다 지역 했죠. 선관위원장. 예. 그리고 선관위 자체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도 또 대부분 이 판사 출신들이 많아요. 이너서클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실은 헌재라든가 이 법원 그리고 선관위가 거의 법관 중심의 이너서클이 돼버렸기 이너서클이 때문에 카르텔입니다. 이번에 네. 헌재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런 선고를 내린 것 아니냐는 그런 비난이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이너서클의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은 헌재 재판관이라고 하면 아무리 그 전 선관위 출신이고 지방법원장 출신이고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관련한 처분을 하는 게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건 이원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사실은 결국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니까 그때 선관위가 부정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근태 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줄줄이 검찰에서 다 또 증언하고 진술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국힘 쪽에서 관련한 법을 제정을 해서 정말 그 견제나 어떤 감시 기구의 법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과반이 안 되니까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럼 반대를 민주당이 이거에 앞장을 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걸핏하면 탄핵을 하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 있으면 바로 입법을 해갖고 그걸 고치고 아니 입법을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보훈입법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이 선관위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미온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죠. 지금은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입니다만은 도대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그렇죠. 앞장을 서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만 국민의힘 그 하자는 국정감사라든가 또 특별감사관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금 노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하고 뭐 그런 거 국정감사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전략적인 부분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마당에 선관위원 출신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관, 경력 있는 헌재 재판관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그리고 있겠네요. 또 선관위를 공격하면 결국 헌재 재판관들의 심기를 거스린다는 리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합니다. 물론 일부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는 공감을 해서 관련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공감을 표시를 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비판이 되는 것이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난번 비상계엄할 때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채용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선관위가 선거 관련은 제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부정선거 있는 건 맞는 거 아니야? 지난번 속거리 투표 안 봤어? 뭐 이런 것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또 보수층이 생각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는 좀 소나기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일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선관위의 이런 어떤 비리에 대해서 비판을 가세하게 되면은 심기를 건드리는 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 중도 쪽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 틀림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 국힘에 보다 먼저 거대 야권의 의석을 갖고 있는 야권이 먼저 발의를 해서 그다음에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비리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부분은 발본색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또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래서 내로남불 당이다는 얘기가 여권이나 이 국힘 소위 보수우파 쪽에서 나온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공수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헌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친야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선관위도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선거 때마다 늘 터져 나오는 것이 이 국민의힘 여당 쪽에는 좀 불리한 결정을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선관위원장이 노태하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네. 뭐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되면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선관위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친야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정치권은 가급적이면은 선관위는 좀 안 건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국정감사라든가 국정조사 이런 거 견제권이 있지 않나는데,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선관위하고는 가급적이면 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니, 선관위 국정감사를 할 때도 예. 나쁜 얘기는 거의 하지 안 않습니까? 하죠. 그리고 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라든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심성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가 사실은 독립기구라고 하면서도 그 독립기구라는 포장 아래 이런 비리나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들부터 그래서 지금 굉장한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국힘 쪽보다 먼저 야권이 솔선수범해서 네. 선관위를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비판에 가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너무 지금 정략적이고 전략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선관위의 경우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늘 선관위가 갑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정치인이 오히려 의리예요. 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공연히 선관위 심기 건드릴 필요 없다는 게 민주당 생각 아니겠습니까? 받아놓은 밥상 이거 잘못하다가는 괜히 걷어차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선관위 그것은 국민님한테 맡겨놓고 개혁 문제는 대선이나 끝나고 나서 그때 봅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하나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선관위가 왜 갑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 중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고발이라든가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편중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권이 밉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제보가 들어오는데 야권에 들어오는 제보는 미뤄두고 여권에 들어오는 제보에 대한 감사를 현장 진출해서 하고 나중에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불관계라는 얘기가 있고,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힘의 일부 의원,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인연 있는 국회의원이지만 헌재를 때려 부수자라든가 선관위를 때려 부수자 이런 얘기는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이 대다수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로 이 부적합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보수 여권 또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죠. 네. 아니 어떻게 국가 기관을 때려 부수자롭게 선동적인 얘기를 국회의원이 한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100% 동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